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 여풍당당.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주치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하기 전에 저기 조변님께서 간단하게 이제 소장 작성할 때 짚어야 될 거 형식적인 사항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대부분은 다 이제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고 해서 알고 계신데 이건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소장 넣을 때 이런 거를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우선 이제 금액이에요. 내가 위자료를 얼마 청구할지. 근데 금액은 너무 높여도 안 좋고 너무 적게 해도 안 좋은데 금액을 한 3천에서 5천 정도로 기간에 따라서 청구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어떤 분은 막 난 1억 하고 싶다고 이 마음은 그렇잖아. 내가 판결을 뭐 한 1,500밖에 안 받더라도 나는 세게 지르고 싶다. 네. 뭐 내가 그런 분들 수억을 있잖아. 청구를 해도 청구하는 건 자유인데 청구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어떤 효과가 달라지느냐. 첫 번째는 법원에 낼 때 그 인지송달료 비용이 있는데 그게 올라가지. 법원에 청구하는 그 맞아, 금액에 맞아.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아, 금액에 따라서. 네, 그래서 1억을 청구하면 한 800만 원 정도 내야 돼요. 인지송달료. 이거 엄청 내네. 800이 아닌가? 아, 소송 비용으로 그 800이구나. 그렇지. 인지송달료는 한 100만 원? 100만 원 내외예요. 그러니까 3천 할 거를 1억을 3천 청구하면 할 때는 한 20만 원 정도인데 20만 원 정도가 될 거를 한 네. 100만 원 정도가 100만 원 된다. 정도를 오케이. 내야 한 80만 원 돼요. 정도가 더 80만 원 더 대충 내요. 네. 좀 그 근데 정도. 나는 뭐 80만 원 더 내고 그냥 하고 싶다. 이렇게 그런 분들은 하면 그렇게 하시면 이제 되지. 또 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또 판결 날 때 우리가 소송 비용을 내잖아요. 소송 비용을 정해주는데 판사님이 그 소송 비용 청구한 금액 대비 판결금에 따라서 소송 비용을 정해주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한 3천만 원을 받았어요, 상간녀한테. 근데 3천만 원 청구했는데 3천만 원 받으면 내가 다 이긴 거니까 소송 비용을 전액 피고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1억을 청구했는데 3천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10분의 비율이 3만 이긴 거고 10분의 7은 진 거잖아요. 그러면 10분의 7만큼은 피고한테 소송 비용을 줘야 되고 그 1억에 대한 소송 비용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책정한 법률로 정해진 금액이 그게 한 8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800에 10분의 7을 피고한테 내가 줘야 되는 거니까 몇 백을 또 떼줘야 되는 그러니까 많이 한다고 거거든요. 능사가 아니네. 네, 그 많이 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금액이 이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제 금액은 그런 거를 고려해서 정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보통 3천 얼마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네, 그 3천만 원에서 조금 넘는 금액 하면 맞아. 이제 단독 사건으로 배정되니까 판결 이유도 설치돼서 그 정도 금액 하면 되고 이제 그 날짜를 계산하는데 보통은 뭐 3천만 원의 이자, 지연 이자를 계산하는데 이거 지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었는데 보통은 소장 부분 송달된 날부터 이제 지연 이자 산정하는 걸로 수정을 넣거든요. 근데 부정의 기간이 아주 오래된 경우에는 그 불법 행위에 대한 지연 손해금 기산하는 날짜는 원래 불법 행위 성립 시부터 이자를 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특정해서 날짜를 만약 2014년부터 부정행위 했다. 그러면 너는 3천만 원 이자를 내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그 3천에 대한 이자를 내라. 그러면 지금 한 뭐 14년부터 지금까지 부정했으면 9년이잖아요. 그러면 3천에 대한 9년의 이자를 내는 거니까 그것도 금액이 또 뭐 몇백 정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네. 그것도 잘 산정해가지고 근데 그 2014년에 날짜를 정확하게 딱 특정을 해야 돼서 그럼 증거 잡은 날짜네. 증거에 그게 나오잖아. 증거를 가지고 이제 봐야 되겠네. 2014년 뭐 12월 25일날 둘이 크리스마스 연인간에 뭐 문자를 주고받은 게 있다. 그러면 그 날짜를 딱 기산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날짜를 하면 이자 부분도 그만큼 이제 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관할 법원 특정하는데 이 재판을 어디에서 할 거냐를 이제 원고가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뭐 아주 그 생뚱맞은 곳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원고가 지정한 그 법원에서 하게 되는데 나하고 가까운 데서는 해줬죠. 나랑 가까운 데서 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너무 작은 법원보다는 큰 법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상주 지원, 막 목포 지원, 막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너무 시골에서는 판사님이 좀 약간 나이 많은 판사님이 계시는 졸면서 할 것 같아. 분이 졸면서 있어가지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졸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런 분들이 왠지 막, 그런 지원 이런데 가면 그쵸. 너무 작고 법원도 그래서 막 아니 남자가 바람 좀 피울 수 있지 막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걸리면 흑산도 지원 막 이런데 어씨 판사님이 저기 고기 잡다가 올라올 것 같아. 아우 잠깐 뭐 점심 때 잠깐 좀 이럴 것 같아. 그래 약간 보수적일 수도 있고. 그쵸. 그런 법원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야 대충 해 뭐 이럴 것 같아. 막 화해 조정시키고 아이고 느낌 안 좋아 느낌 안 좋아. 그럴 수 갑자기 있으니까 볼펜을 던지시고 날라갔어. 네, 그래서 그런 법원보다는 약간 큰데 그렇지. 수원지방법원, 맞아. 뭐 경기도권, 서울 중앙지방법원 이런 데서 하시면 그런 젊은 판사님분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하시고 그 경향을 볼 수 있거든요. 그 큰 법원에서는 부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또 상가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다른 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법원이 조금 더 이제
위자료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네. 이제 내가 이제 전라남도 이제 보성에 사는데 네. 보성은 그 가까운데 어디 지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를테면 보성이라고 치면. 네네. 그러지 말고 어차피 전라남도에 있는 가장 큰 광주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낫네. 네. 그리고 상간녀랑 또 멀리 떨어뜨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간녀 고생하라고 불편하게. 내가 제주도 사는데 상간녀 가지고 서울이면 제주도라고 제주도 하는 거지. 굳이 내가 왜 서울에 하냐고. 관할법원은 피고 주소지에서 할 수도 있고 원고 주소지에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원고가 이제 주소 중에 하나로 등록 기준지가 있어요. 그 주소에서도 이제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잘 이제 상의해서 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잘 유리하다고 보여지는 곳이랑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정도를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짧게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의 주제는 그 바람이 끝난 줄 아는 뜻밖의 착각 3가지가 있어. 이거 약간 끝난 것 같은 거야, 느낌이. 근데 이거 착각이야. 대부분 착각이. 끝난 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내 배우자의 바람이 끝난 게 아닌데 끝난 걸로 착각 현상을 일으키는 게 있다. 이건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증거를 일단 봤는데 증거 수위가 높은 거야. 진짜 깊어. 그냥 썸 타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깊고 기간도 좀 된 거야. 근데 이러한 3가지 행태를 보면 안 끝난 거야. 그러니까 증거로 봤을 때는 깊은 사이인데 이런 3가지.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앞에 이게 의태어가 들어가는 거지. 의태어, 의성어는 아니고. 바로야.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잘해줄 때. 바로 잘해주는 거야. 뭐 그냥 들키자마자 잘하는 거야. 이거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잘할 수가 있어? 그쵸. 들켜가지고 내가 게다가 막 상간녀를 치는데 나한테 일관되게 잘한다? 이거는 헤어질 위기에 그 사람이 처했다 그러면 굉장히 깊은 사이인데 잘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막 힘들지. 그리고 오히려 공격을 할 수 있지. 내 아내나 내 남편을 공격할 수 있지. 왜냐면 내 상간자를 치니까 그녀 또는 그 남자와의 관계를 이어가야 되잖아. 이어가는 게 이제 거기에 이제 위기가 그쵸. 생긴 거니까 내가 좀 잘해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추스르기도 힘든 판국에 잘한다? 이건 안 끝날 수는 굉장히 없다. 잘하는 것도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아주 지랄 발광하다가 난리치다가 괴로워하다가 슬퍼하다가 끝난 게 확인되고 나서 수개월 흐른 다음에 잘하는 건 진짜 끝난 거예요. 근데 바로 잘한다? 이걸 의심을 해보시라. 이거는 진짜 완전히 상간자와 정리하고 진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열의 9은 제가 16년 동안의 그 통계치가 있잖아요. 열의 9은 불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거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설거지 안 했던 사람이 와서 막 설거지하고 꼬박꼬박 일찍 들어오고 갑자기 막 선물 사오고 갑자기 부부관계 그렇게 막 도망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부부관계 열심히 하고 이거 아니야. 이거는 수습하려고 자는 거, 수습하려고. 근데 바로 이렇게 들키자마자 엄청 싹싹 빌면서 잘못을 용서하고 막 무릎 꿇고 사과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뭐냐면 이 사람 자체가 양다리형 인간이야.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애정도 있고 이를테면 남편이라고 한다면 가정을 깰 생각이 요만큼도 없는 거야. 진짜로 하는 거야. 쇼인 확률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를 보라고. 그러고 나서 공허감이 보여야 돼. 그러면 약간 갈등하는 게 보이고 그래서 이건 객관적으로 확인 들어가야 된다. 이 사람이 순간 뭐 무릎 꿇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건 반성하는 거지. 그냥 절박하게 매달리는 거긴 맞는데 그것만 믿고 넘어가면 또 붙더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잘하는 거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내. 아니 내내 치킨 특정 광고를 하면 돼. 그 내내가 아니야. 아이야. 내내 뭐 할 때. 그러니까 1번은 바로 뭐 할 때. 바로 잘해줄 때. 이건 내내 평온할 때. 내내 평온한 거야. 그 과정 속에서 아내가 뭐 가만히 뭐 믿고 좀 넘어가는 분도 있겠죠. 그리고 또 상간자를 이제 제 매뉴얼대로 상간자 소송도 걸고 상간자를 계속 쳐가지고 쳐내는 경우가 있겠지. 쳐내야지 해결되는 거거든. 사실은 믿고 넘어가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의 정리 안 하지. 가만히 있으면. 내내 평온하다는 거는 그 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 평온할 수가 없어. 둘이 내가 막 쳐가지고 상간녀 소송도 걸고 막 쳐냈는데 둘이 막 헤어질 위기에 처하고 상간녀가 이별 통보하고 떠나고 이러면 어떻게 평온해. 인간인지라. 평온한 표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얼굴이 흑빛이 돼야 돼. 그리고 막 살도 빠져야 되고 딱 보면 알아. 표정 보면 알아요. 그리고
눈이 퀭해야 돼. 그리고 괴로움이 역력하게 얼굴에 묻어나와야 돼. 그렇죠. 우리 연애할 때 이별하면은 나오는 증상들이 그 증상.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증상을 잘 기억하시라고. 네. 그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 그건 절대 정리하게 게 아니다. 평온하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요게 의외로 이게 세 번째인데 이 경우가 굉장히 그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거의 뭐 100%. 이거는 정말 꼭 나머지 위에 두 개는 뭐 그냥 뭐 아주 크게 기억하지 않아도 그냥 네. 내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100%예요. 이거는 정말 경계하시라. 슬슬 뭐 할 때. 슬슬 도발? 슬슬 뻔뻔해질 때. 처음에 바짝 꼬리 내린 거야, 이 인간이. 그러면 시키는 대로 다 해. 네. 휴대폰도 개방하고, 뭐 하자 그러면 뭐 하고, 뭐 보고하라 그러면 보고하고, 어디 간다 그러면 째깍째깍 보고 한 거야. 그러면서 애가 막 우왕좌왕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약간 양다리형 인간. 그러니까 이혼불사형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정도 지키면서 상간자도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하는 약간 그렇게 막 통제에 따르거든요. 반성도 하고 진짜 각서도 쓰고 사실항도 쓰고 바짝 엎드렸는데 언제부턴가 좀 뻔뻔해지고 뺀질뺀질해. 약간 뺀질뺀질이지. 뺀질뺀질해지면서 자꾸 말대꾸를 슬슬하기 시작하면서 야, 뭐 너도 뭐 니는 뭐 잘한 게 있냐? 뭐 이렇게 툭툭 던지고 갑자기 휴대폰 잠가 놓는 거야. 특히 휴대폰 잠그는 거. 그거 100%야. 맞아요. 휴대폰 잠고 갑자기 언제부턴가 보고도 안 해. 그래서 자기 왜 어디 간다고 왜 오늘 늦는다고 나한테 정확하게 누굴 만나는지 얘기 안 해. 그러면 숨 막혀서 못 살겠다. 언제까지 그럴래? 원래 처음에 들켰을 때 막 사진 찍어서 누구랑 있는 그때는 열심히 사력을 다해서 그렇게 하다가 하다가 언제부터? 갑자기 그러는 거야. 갑자기. 슬슬. 갑자기는 아니야. 이건 슬슬이야. 이것도 슬슬 그게 이제 뻔뻔함의 정도가 이제 영상 통화가 사진으로 바뀌고 사진이 그렇지. 이제 전화로 바뀌고 이제 하지도 않아. 전화도 안 하고. 그래서 와가지고 괜히 뭐 그거 물어보면은 언제까지 그럴 거냐. 나 이제 숨 막힌다는 거야. 네. 숨 막힌단 말을 자꾸 하는 거야. 다시 붙은 겁니다. 네. 특히 숨 막혀 못 살겠다.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감시할 거냐. 내가 그거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내가 그렇죠. 평생 그럼 죄인으로 살아야 되냐.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러던데 처음부터 야 이혼하자. 난 통제 못 받는 인간 알지? 난 자유로운 영혼이야. 이러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래 원래 저런 인간. 처음에 바짝 엎드렸다가 언제부턴가 슬슬 뻔뻔해지면서 뺀질뺀질하면서 휴대폰 잠그고 보고 안 하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은 오히려 막 타박하고 답답하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짜증내고 에이 그러고 확 들어가 버리고 에이 막 그러잖아. 이거 100%. 그렇죠. 100%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한테 상담하다가 이런 증상이 나왔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 나오면 이거 안 끝난 겁니다. 미뤘던 거 다 하십시오. 지금 상간녀 소송 미루고 있으면 빨리 거십시오. 그리고 상간녀 소송만 걸고 박살을 안 냈으면 가서 경고라도 하십시오. 네. 전 이렇게 꼭 조언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뒤를 캐보십시오. 나옵니다. 거의 100%라고 봐. 이렇게 해서 안 나온 경우는 없었다. 맞아요. 자, 이 세 가지를 네. 오늘 핵심 잘 암기하시고 네. 자, 1번은 바로 잘해줄 때 2번은 내내 평온할 때 3번은 슬슬 뻔뻔해질 때 또는 뺀질뺀질해질 때 이거는 안 끝난 거다. 근데 끝난 줄 아는 뜻밖의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현상 세 가지다라고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취센터 그 카페에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